안녕하세요. 자,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는 점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 바뀌는 그런 시간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제목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만약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 미친놈 이런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저거 어떤 종교적이 아니야 어떤 이상한 소리 짓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중국은 무너진다, 중국 포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중국이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에 중국이 왜 망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댓글을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국 대륙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자, 봉쇄를 하고 또 날씨가 도와주지 않고 또 양장이 말라버리고. 자, 강이 마른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인체, 피가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죽는 길로 가는 길이죠. 하는 건데 그것을 보고,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니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 그 방송을 하면서 계속 방송하고 1년 반 이후부터 계속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몸을 만드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몸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미 다 되어버렸으니까. 자, 우리 태극기를 보세요. 태극기를 보면 건곤감리. 자, 건곤감리 땅 하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감리는 뭘 이야기하냐? 감은 술을 이야기하고 리는 화를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 우주의 표상은, 우주를 돌리는 힘은 수와 기운으로 돌려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도 소우주인 우리 인간도 사람도 수와 기운이 온전하게 운행돼야지 몸이 건강해집니다. 한쪽이 막히거나 그러면 둘 다 고장이 나게 됩니다. 자, 백신을 맞게 되는 사람들, 인간들이죠. 백신 맞은 인간들은 이 안에서 밑에서 수기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승 화강이 안 되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짠 거를 드셔야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죽염을 드시던가 추젓을 드시던가 또 마늘 드시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있는 백신을 빼라고 그랬죠. 근데 다 빠지겠습니까? 자, 백신은 좋은 글씨하고 역시 똑같습니다. 한번 새겨진 겁니다. 한번 맞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좋은 글씨가 새겨집니다. 그건 제외된 인간입니다. 그걸 알고 백신 맞은 사람들, 난 포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 죽염 9번 구워서 만든 죽염을 드시면은 다시 수기가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겠죠. 제가 죽염을 먹고 치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원리상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옆에 죽염을 먹으면서 치료한 분,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추젓입니다. 요새 이제 가을 새우젓이 지금 나올 겁니다. 어린 새우젓이죠. 그것을 천일염에 한 것을 좀 자기 복용을 하면은 아마 그 백신 독이 다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신 독을 빠져가지고 이제 바뀌는 그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제목이 오늘 강의 제목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천지의 울루에 대해서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동안한 이후부터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그 내용대로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수에 돌아다니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죠. 맨날 헛방이에요. 헛방. 왜 그렇게 헛방을 치냐? 근본 역사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역사 정신을 모르면, 역사 정신을 알려면 그 역사적 실체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근문신고를 화폐편에서 쭉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쭉 나가려면 세월아 내호라 언제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갖다 중요한 대목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농 주패편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새 인터넷 딱 보니까 어떤 당군파리가 염제 신농씨하고 전후 고양시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남자 선생님을 언급하던데, 그 인간은 선생님이 쓰신 책을 조금만 보고, 그 선생님이 쓰신 책은 봐도 몰라요. 왜? 그건 강의록이지, 강의역에서 그냥 쓰신 거지, 그것은 이제 내용을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도 선생님 책이 없이 다른 사람이 나와서 헛소리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선생님 강의록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도 맨 처음에 선생님이 쓴 책, 그 한국학 기본학습, 그것이 그 맨 처음 나온 책, 그건 제가 제목이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인데 한 30강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씩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근문신고를 해석해 보니까 이게 이야기였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문신고를 토대로 그 중요한 내용만 딱딱 뽑아가지고 쓴 게 선생님 시중에 나온 선생님 책입니다. 선생님 책 이름도 지금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 책을 잘 안 보니까. 저는 원래 근문신고 봐가지고 계속 보고, 선생님이 한국학 기본학습, 한국학 완전학습 요만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책을 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지만 잘 이름이 제목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그걸 같이 올려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문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풀어낼까 합니다. 자, 먼저 보세요. 오늘 제목, 1988년 이후 2조 때 한맺혀 죽은 원원들이 자선줄을 통해 원이 풀리는 문이 본격적으로 활짝 열렸고, 이제 그 해원이 문이 닫히고 있다. 그 원을 푸는 시간대가 끝났다는 얘기죠.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뒤집어집니다. 뭘로 뒤집어집니까? 병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전에 코로나, 그냥 중국 무한에서 폐렴을 뿌렸고, 중국 무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또 한 강타를 했죠. 아직까지 그 여파가 있어서 사람들은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자, 마스크 쓰고 다니면 굉장히 여러 매체에서 많이 나왔으면 이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점점 더 혼미하게 만듭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마스크를 벗을 때는 정신 자체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자, 88년도에 뭐가 있었죠? 자,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그 서울올림픽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88년도에는 저기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4층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성화가 한강으로 넘어올 때 여름이었는데 그때 8월 달이었죠. 시커매지면서 눈비 같은 우박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앞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저는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그 밖에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왜지? 근데 그 성화가 딱 지나가니까 싹 거치더라고요. 아, 이것을 뭘 나타내는가. 그때가 무진년이었습니다. 무진은 토토죠. 그렇죠? 근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이제 30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36년인가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그 어두운 시간. 자,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부터 우리나라 정치, 그거는 좌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노태우는 전두환 대통령만큼 기국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고, 이번에 전두환 리더십, 지만 박사가 쓰신 그 책을 시스템 클럽에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노태우라는 그 분이 굉장히 야비했더라고요. 그런 게 보였고, 자, 그때부터 그 좌빨들하고 야합을 한 거죠. 그때부터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누구죠? 개대중이, 노무현이,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그 다음에 문재인이죠. 자,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서 좌파들한테 아부한 듯이 하면서 이렇게 30 몇 년 동안 그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 도덕적인 것, 어떤 윤리적인 그런 개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개념 자체가 완전 흔들어 버려졌죠. 자, 좌파들이 하는 특징 중에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을 잘해도, 말 어미를 잘해도 그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말을 해석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개념 자체가 모호해졌습니다. 뭐가 뭔지 정확히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죠. 말이 뜻이 어우러지면은 그 세상, 그 시간은,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 시간을 정확히 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역을 공부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된다. 물론 역을 깊이 공부하게 된 것은 증산사상을 만나고 나서 더 깊이 공부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증산 선생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이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항상 의문점이 있던 게 뭐냐면 원시 반문이라고 그랬는데 근본자리로 들어가는 자리인데 근본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근본자리가 뭔지 그 당시에는 제가 고문을 접하지 못한 상태였고, 자, 선생님 88년도에 그 근본식을 접하게 됐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됐으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없고 어떻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단군에 열심히 공부해 봤죠. 근데 단군은 답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여기 단군빠리들이 다 하는 강의를. 그 단군빠리가 하는 말들 뭐냐, 단군은 유물과 유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정신사에서 우리는 단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물론 정신사 쪽은 우린 그런 자손이고 그런 피를 이어받았어 라는 얘기하지만 단군이라는 실체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허탈했죠. 그 허탈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현실 속에 그래서 이제 학원에 더 몰두하게 애들 가르치는데 몰두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는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8년에 이것을 고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운이 달려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어져 왔고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원리를 이치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치를 아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그 현상을 보고 아 지금 어느 때다.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88 올림픽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잠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은 이제 그 지만한 박사가 그 전두환 탐험의 실생 클럽에 쓰신 글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만한 박사님이 쓰신 그 부분을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소련의 전 KGB 요원 키리젠코는 6.25 전쟁 전후의 모습만을 영상하던 소련 국민에게 발전된 서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국 국민들이 따뜻한 모습,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목격한 동유럽 사회에서는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서울올림픽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와해와 나아가 동서냉전을 종식시킨 계기가 됨으로써 세계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물밑으로 이루어진 한중, 한소 간의 접촉과 교류는 그 자연스러운 수교로 이어졌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한반도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성취 기념비적 쾌거였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은 놀라운 그 자체였다. 서울올림픽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를 예고한 타종 행사였고 새 시대를 여는 전야제였다. 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더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줬죠. 누가? 미국이. 자, 중국이 크게 된 것은 자, 미국이 덕택이고 서부 유럽의 덕택이었습니다. 자, 왜 중국을 그렇게 키워줬냐? 그 자체는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을 이 남조선을 더 번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을 발전시키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하고 그 국교를 맺고 자, 경제 교육이라든지 뭐 문제 가지고 굉장히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중국 빨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중국을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대한민국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컸고 이제 세계에 큰 소리 낼 수 있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없애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장사, 그러니까 우리 잘 되게 하는 그 미천이었지 중국이 뭐 한다, 뭐 할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은 못 됩니다. 그것을 왜, 자, 역사적으로 중국 통사를 보면은, 자, 양파 껍질입니다. 까도 중국인이 본 모습은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있냐? 바로 우리 남조선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중국에는 예전부터 이게 언어 소통이, 언어가 가지고 문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문자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한 100년 전에 노신이라는 그 작가가, 루신이라고 그러는데 노신이라는 작가는 자, 이제 그 한자를 없애버리고 다른 문자를 써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한자 자체가 철학이고 이야기이고 역사입니다. 자, 중국에는 그 글자 속에는 중국의 역사가 들어있느냐? 중국 화족의 역사가 들어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바로 신농시족, 우리 남조선에 있는 남조선이 직계선조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자를 하나씩 풀어나갈 때 그러다 보니까 중국 화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애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사는데 편리한 대로 쓸 수가 있게끔 이게 뭐 어떤 걸 찾으려고 하죠.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한글입니다. 한글을 자기네가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나중에 또 어느 세월 전에 한글도 우리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중국 놈들이 본성이 그래요.
어떤지 좋은 거는 다 자기 거예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거. 이런 심보로 살아왔던 반만년 살아왔던 족속이 바로 중국 화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중국 족속들입니다. 그렇게 야비한 놈들이에요. 그 자,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전 세계에 이러한 일들은 공산권이 와야 되어 서로 어울리며 평화롭게 잘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전 세계에 있는 인민들은, 제가 왜 인민들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인간들이라는 것만 말보다 인민이라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모습을 잇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좋은 말은 그때 이제 6.25 때 아주 유명한 국문학자는 전부 다 부로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을 참 잘 만들어요, 이 북한 애들이. 자, 그래서 인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민들은 오히려 개념을 상실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이나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이익만을 쫓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살려고 서로 보면서 그렇게 사는 그 여유가 없어졌죠. 자, 1988년 이후에 큰 전쟁이나 큰 질병도 없었기에 세계 인구가 51억에서, 자, 88년에 5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78억에 육박하고 있다. 근데 또 80억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타 유럽도 그렇고 애를 안 낳아요. 그것을 무엇을 나타냅니까? 단지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자손의 어떤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우주 기운이 한 천지 기운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덕이 많은 집안은 둘이고 많이 나야 하나입니다.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 지금 또 그래가지고 또 백신 맞은 사람들 계류 유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유선을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백신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저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왜 백신을 만들었느냐, 왜 코로나 뿌렸고 백신을 맞게 했느냐. 그것은 인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백신을 맞고 어떤 나쁜 영향이 나타났을 때 그 백신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백신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백신 효과예요. 백신 효과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 자체만 정확히 알아도 백신은 그런 거구나. 인구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그 생식 능력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치게 하는 거구나 하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 백신 효과가 이런 거지 하면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했죠? 제가 3년이 지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 전 방송에서 옛날에 백신 이야기하면 그냥 계정이 삭제되든지 그 방송 자체가 삭제돼버리는지 계정이 삭제되는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백신 이야기를 안 하고 흰 고무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흰 고무신 얘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고 나서 할 때 그 예전에는 등 달고 그 밑에다 고무신을 달아놨습니다. 흰 고무신. 자, 백은 뭐죠? 서방정토. 서방정토로 잘 가라고 하는 개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백신이란 말 자체가 흰 고무신, 이거 맞고 가라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보면 백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아실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백신을 맞았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그랬죠. 전 수행자예요. 수행자, 계속 근본을 찾아서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식량 생산은 전 세계 70억 인구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부양해낼 생산 기술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인구 폭등, 세대 간의 갈등, 자국 이익 우선이라는 생각은 전 세계적 차원의 절대 빈곤율과 식량, 저임금 노동력, 에너지 자원의 부족 문제 등을 야기시켰고, 전 세계 인구 증가율 대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축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고안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코로나를 뿌리고 백신을 맞게 했고, 근데 많이 안 죽어요. 근데 그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천연두를 뿌리는 거죠. 자, 천연두가 돌 때 천연두 백신 맞을 겁니까? 맞으면 안 돼요. 자, 그것도 맞지 마세요. 자, 맞지 않은 상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백신 맞은 인간들 가능성이 0.001%도 없습니다. 자, 제가 그 백신 맞은 분을 치료하면서 그것을 그 독성이 어떤가를 알게 되죠.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 세계 석학들은 1970년대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고, 제가 이걸 왜 합니까? 터닝 포인트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터닝 포인트를 번역을 한 거 쭉 보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올리면 좋을 텐데, 지금 너무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는 사실 그거 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그래서 이때까지 터닝 포인트를 방송한 거, 그것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면은 터닝 포인트에서 언제 이런 말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가지고 터닝 포인트만 가지고 예전에 했던 거 해서 더 붙여가지고 한 1시간에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건 제 생각이고 계속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1970년대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고 이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안다면 무턱대고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한다고 해도 그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뭐냐? 천지에서 그렇게 짜여진 대로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치,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제3자 입장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그냥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질 않죠. 엉뚱한 대로 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적어도 지금 저도 럼블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제 그 강의를. 그 럼블로 와서 하는데, 럼블로 와서 듣는 분들, 또 그 다운 카페에서 보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분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못 봤으니까. 또 보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한다. 그거 웃긴 얘기예요. 아무도 지금은 세계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집단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인다. 신종 코로나19를 뿌리고 백신을 맞게끔 많은 인간들 죽게 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죽으니까 이제는 백신을 탑재한 모기까지 만들어 백신을 다 맞히게 하려고 있다는 것이다. 자,
로봇도 모기가 나오는데 모기에다가 백신 그를 놓아가지고 아마 저 아프리카나 저 열대 지방에 뿌려버리겠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인들은 백신 많이 안 맞았잖아요. 백신 다 맞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백신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몸에 들어가 있는 백신이 독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또 하나 방법 중에 제가 그랬죠. 자, 백신이 독을 빼려면 몸 안에 수기를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수기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 운동도 해도 되고 안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수기는 안 채워집니다. 수기 채워지는 건 뭡니까? 바로 태울주입니다. 근데 태울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큰일 납니다. 수기가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이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짠 것을 많이 먹어요. 짠 것을. 짠 것 좀 소금, 짠 것이라 좀 뭐하지만은 소금기가 있는, 그러니까 깨끗한 소금, 천일염 또는 죽용 이런 것을 드셔야지 그렇게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느끼는, 그러니까 백신 3차 접종자가 느끼는 이상현상, 자도 피곤함.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굉장히 몸이 개운합니다. 근데 맨날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또 백신 맞은 사람이 잠을 깊이 못 자더라고요. 무기력감, 브레인 포크, 심장 부위 콕콕 찌르는 느낌, 피부에 모가 나고 가려움, 혈액순환 장애, 대상포진, 기분이 예민해진 뒷골 땡김, 발기부전, 잇몸 출혈, 림프절 부음, 심한 탈모, 새벽에 자주 깹, 갑자기 심박수가 올라감, 몸에서 락스 냄새가 남 생리 중단, 하열, 살 빠짐. 자, 이렇게 이 중에 한 가지로 있다면 이 자체가 내 백신의 독이 지금 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mRNA 방식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에서 계속 생산한다. 또 몸에서 배출되지 않은 극소량의 호흡, 책, 땀 등으로 배출되긴 함.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추젓이라든지 죽용을 먹으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계속 증가하는데 약 9시일마다 2배 늘어남. 해외 영상들을 백신 현미경 검경 영상을 보면 결정체 형태로 자기 증식을 한 게 확인되었음. 오늘은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본 영상에서는요,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드는 mRNA 백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실제와 살짝 다른 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존 백신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맞던 백신들 있죠? 그 기존 백신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의 피가 이렇게 있으면요, 약해진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이 바로 기존 백신의 원리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약해진 바이러스나 또는 죽은 바이러스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피 안에 있는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랑 열심히 싸우죠? 열심히 싸워서 이제 항체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체가 생기는 거고요. 그게 기존 백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해진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워가지고 항체 형성이 되는 것이 기존 백신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드는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이 mRNA 백신의 원리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피가 이렇게 있으면요, 백신을 주입하면은 그 백신에 약해진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mRNA라고 하는 작업 지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소 특이한 방식이죠.
기존의 백신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 작업 지시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토막난 바이러스를 만들어라. 뭐 이런 작업 지시서가 쓰여 있습니다. 이 작업 지시서를 당신의 피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이런 설명을 드리면요. 대체 이게 뭔지 막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요 작업 지시서라고 하는 걸 여기 던져주면요. 당신의 피가 이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뭔가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mRNA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작업 지시서를 넣으면요. 당신의 피는 토막난 바이러스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mRNA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들 몸이 이제 바이러스 공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에서 토막난 바이러스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토막난 바이러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 바이러스의 요 끝에 있죠? 요 스파이크 부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바이러스의 팔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으면요. 여러분들 피가 바이러스의 팔을 계속 만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의 이제 다른 세포가 이 토막난 바이러스랑 이제 열심히 싸우겠죠? 뭐 토막난 바이러스지만 어쨌든 이 토막난 바이러스랑 열심히 싸워서 이제 항체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mRNA 백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약해진 바이러스를 넣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세포가 바이러스 토막을 만들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설명 들으시면요, 막 거부감이 들 거예요. 이제 백신을 맞으면 당신의 몸이 이제 바이러스 공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백신을 만드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면요, 생산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사가 돈 벌기 쉬운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RNA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mRNA 백신의 이제 원리잖아요. 작업 지시서에 토막난 바이러스를 만들어라 해서 토막난 바이러스를 막 만들면 우리 다른 세포가 얘들이랑 막 싸우면서 이제 항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작용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자, 항체가요, 처음에는 얘들이랑 이제 싸웁니다. 얘들이랑 싸우는데 얘가 계속 이 바이러스 토막을 만들어내죠. 그래서요, 나중에는 항체가 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이제 우리 몸의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체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아군끼리 싸우다가 모두 사망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mRNA 백신의 부작용이거든요. 이런 부작용이요, 1차보다 2차나 3차 접종 시 부작용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왜 그런 거냐면요, 1차 때는 이제 항체가 없으니까 이 바이러스 토막이랑 싸우기도 버거운데 2차나 3차 접종 시에는 항체가 이미 조금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가 이제 바이러스 토막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바로 얘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군끼리 바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2차나 3차 접종 시에 부작용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1차 때는 아무 부작용이 없었는데 2차나 3차 접종 시에 부작용이 더 세게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자, 그 요즘 치과에서 백신 접종자는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치과에서 코로나 백신 안내문, 오늘 치과 갔는데 안내 데스크에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은 알려달라는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이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백신 맞으신 분들은 마취가 잘 안 되거나 수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네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하여튼 백신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태울 줄 아는 거예요. 태울 줄 아는데 태울 줄 알 수 있을까? 기운을 태울 줄 알면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자, 말이 어우러지면 자, 좌빨들이 항상 하는 게 말의 의미를 혼동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개념 상실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악귀들이에요. 악귀들. 그러니까 누구를 같이 말만 잘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말이 어그러지게 되죠. 그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게 되어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인성 자체가 개차반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말을 저도 잠시 헛말 하면 머리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헛말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강의하는 게 헛말이 아니니까 제 이 강의나 하면 할수록 정신이 더 생생해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사람 말 하는 자체가 그대로 천지에 들어 박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 다 천지에 박히겠지만은 개념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그 사회 지도층 구성원들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골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시 갱생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다. 왜? 말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삼 이후 개념 없는 인간들, 개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자, 만약 박근혜 때 5.18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박근혜가 되고 나서 5.18의 진실에 대해서 나가는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막 띄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딱 그만두면 하였죠. 근데 정홍 누구죠? 그리고 국무총에 나와가지고 뭐 5.18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이렇게 딱 해놨죠. 그냥 개념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명박, 문재인이 설쳤던 근 30년 동안 이 나라는 말이 제대로 서지 않고 거짓말로 뒤덮인 선동하는 말만 난무했기에 이제 이 나라는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제일 급선무로 해야 할 것이 뭐냐? 말을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말을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가 되어집니다. 근데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보세요. 지금 2주의 그 끈이 이제 다 끊어지면 이제 중앙청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그쪽에 그 경복궁 있는데 거기서 그 땅에서 이제 옮겨왔잖아요. 옮겨와서 끝난 거예요. 이제 2주의 기운. 그러니까 2주의 연장선상인 대한민국도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는 시간에 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 시간이 다가왔기에 이제는 이런 방송을 내가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비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말이 있다. 중국 무한 폐렴 충종 코로나19를 살포하고 그에 대한 예보는 백신을 맞게끔 했는데 지나고 보니 중국 무한에서 뿌린 폐렴군과 백신은 모두 인구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코로나로 죽는 수보다 백신으로 죽는 인간들이 더 많았기에 백신은 확실히 인구 감축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되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것 자체가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 백신 효과라 하는 정의가 맞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저는 물론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을 치료하다가 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걸려 보니까 하루 이틀 알다 보니까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침을 놓을 줄 아니까 이것을 딱 누면서 어디가 막히는 거구나 그걸 알았죠. 그래서 코로나 걸리는 사람 또 백신을 치료하는데 아주 참고가 될 수가 있었죠. 자기가 한번 걸려봐야지 코로나가 이런 거구나 알고 치료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간들 90% 이상이 맞았는데도 생각만큼 많이 안 죽는 것은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백신 효과를 막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열받은 빌 게이츠를 대표하는 그림자 정부에서 천연들을 뿌려 더 많은 인구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에 심심하면 빌 게이츠가 나와 천연들을 뿌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준다. 천연두가 만연되는 즉시 바로 급살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급살이라는 게 뭐였죠?
그냥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백신 접종자들은,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게 어떤 사이트에 가보면 백신 접종자, 백신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접종자들은 몸 안에 있는 백신독을 서둘러 빼지 않으면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손가락으로 꼽아 봐야 할 것이다. 그만큼 지금 급박한 시기에 왔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이 가지고 뭐 만지작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핵전쟁은 안 납니다. 그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지금이 돌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 있고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고 백신은 괜찮은 거야. 이렇게 자기 위안받는 사람은 영원히 속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아마 이 말을 링컨이 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제껏 선천 역사에서는, 즉 우주 봄 여름 시간대에서는 누가 얼마나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었다. 선천 말대인 지금 속임수의 최고는 당연고 백신 접종하라는 말이 아닌가 한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라서 알고 있다면 백신을 함부로 접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속이는 자도 나쁜 놈이고 속임을 당한 자는 역시 똑같다는 것이다.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먼저 그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헤아리게 된다. 그런데 그럴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보인다는 것이기에 공부하는 중엔 무엇을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항상 어떤 상황이나 생각을 할 때 의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 의심이 그런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이 온다. 자, 그 깨달음이 깨달음은 똑같아요. 일반적인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느낌이 다르고 몸이 변합니다. 몸이 변해요. 몸은 어떻게 변하냐? 몸은 다른 아픈 사람을 봐도 치유가 됩니다. 깨달음이 이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몸 자체가 신화가 돼버리죠.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즉시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생기기에 깨달았냐라는 기준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이 되어지기도 한다. 또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호스트라고 그랬는데 브래드 윌더, 이것은 너에게 보낸 메시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비접종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접종자라도 비접종자들에게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비접종자들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소외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비아냥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로 용기 있는 결정을 하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이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비접종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에 퍼져 있으며 교육 수준도 다양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신념을 지킨 빛이 전사들입니다. 이제 오는 세상은 바로 빛이 열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천지 기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기운을 받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같이 넘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들은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이며 모든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비범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개척한 탐험가의 정신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평범해 보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지만 진정한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끊임없는 조롱과 차별을 견뎌낸 근성 있는 영웅들입니다. 남들에게 조롱받는 신념이었지만 그들은 홀로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가족들 명절에도 참석을 못했고 마트에도 못 갔고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커리어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금전적인 손해도 보았으나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비이성적인 사회의 조롱과 차별을 받았으나 계속 싸웠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될 수준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인류가 모든 독재에 굴복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당신이
비접종자라면 자랑스러워하세요. 당신을 세상이 내놓으라 하는 터프한 군인들도 천재들도 굴복한 차별적인 정책에 맞섰으니까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에 기록될 독재에 맞서 싸운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런 내용을 이 외신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자, 이제 비접종자들이 이런 이제 지금 천지에서 엄청난 기운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을 온전하게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남조선 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조선 이 사람들이 뭐죠? 남은 조선 사람들 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근문신고 강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진짜 이렇게 했을 할걸. 그냥 이 사람 맨 처음에 이제 선생님 강의로 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알든 모르든. 근데 이 근문신고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걸 들으면 이제 저번까지 3년 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그러니까 대화 주시, 오늘, 대화 주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 글자가 바로 희자입니다. 희와 시의 희자입니다. 자, 희자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야, 도깨비 기자로 왔습니다. 자, 눈만 크게 하나 있고, 이게 양머리 같이 생겨가지고, 한번 이게 또 뭐가 있어가지고, 뭐가 있고, 밑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도깨비 기자로 봤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보면, 전래 동화에 도깨비는 다리가 하나다. 자, 시골길에 가다가 도깨비 만나면은, 도깨비가 씨름을 하는데, 도깨비한테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다리를 걸면 된다고 합니다. 왜? 다리가 하나니까. 근데 그 도깨비가 어떻게 되냐? 이 글자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깨비 기자예요. 자, 이제 신농주패편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패, 이 패를 요라 부르는 이게 희자거든요. 희자. 그 화폐의 명칭은 여존이란 지사 이를 기록한 금문 도록 중에 실려 있는데, 자, 명문 26절 백기면, 그러니까 모사하면 다가 같다. 그 26절은 중요준입니다. 이 중요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따로 나중에 시간을 두고 이 중요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중요준은 26자, 요것은 요 글자가 어떻게 쓰였고 요 글자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희초에 도깨비 기. 맨 처음에 해석할 때 도깨비 기자로 왔어요. 오대징은 누구냐면 청대의 근문학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근문학자고 이분의 책들이 순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중하여 요절을 해석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깨비 기 또는 귀로 해석했다. 그러나 귀는 하대의 글자이다. 자, 하대의 글자인데 하나라 이전에 나온 나라가 바로 고조선인데 한 200년 전의 글자인데 이것을 하대에 와서 이것은 도깨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문의 기를 해석해요. 바로 역귀 허자이다. 용과 비슷하고 다리가 하나이며 이 다리 족자예요. 족에서 머리가 뿔 달린 사람 모양이다 라고 했고, 그러니까 도깨비죠. 그게 뭡니까? 왜 도깨비? 그게 양입니다. 이 양자는 이 머리에서 우리는 양족이다. 양을 기르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양은 변양으로도 읽고 일자라도 있습니다. 날일자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와 주시를 또는 일신, 태양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태양신을 섬기는
족속이 있다면 아마 히와시하고 바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 섬에서 근본을 왜 지켰습니까?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망할 지경이 났을 때 이 나라를 합방해가지고 이 나라가 클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옵니다. 천재의 일꾼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보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요새. 그들이 고마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는 주라기를 지리지의 귀자국이 바로 기자국이다라 했다. 또 설문은 노로 해석하여 금수라고 했다. 금수? 짐승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모후, 어미 원숭이. 그러니까 보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망문생이라고 그래요. 망문생이. 글자를 보고 그 뜻을 새기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건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미 원숭이로 사람과 비슷하며 족의 패이고 사지 족은 그 발이다. 라 했고 단옥제, 단은 단옥제예요. 단옥제는 청대 때 근무한 학자입니다. 주하기를 길을 가리키며 도깨비를 가리키며 일명 또 다른 말로 어미 원숭이라 했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단은 이미 기와 노가 실제로 같은 글자의 변체라는 걸 알았다. 왕정하는 이를 근거로 이게 준자인데 이건 이제 준자인데 이건 옥편에 없어가지고 다시 봤습니다. 해석함으로써 실제로 허신의 해석이 억설, 억설이 뭡니까?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억지로 펴는 주장이나 견해임을 몰랐다. 그러니까 그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글자가 어떻게 해석됐는가, 어떻게 보여졌는가. 근데 그 글자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모르면 글자가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분명히 알면은 이 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죠. 자, 기와 노 두 자를 보면 당연히 부부자로 남자는 기라 부르고 여자는 노라 부른다. 자, 기자는 요 순전에 처음 보이는데 순이 이르기를 순전이 언제 서경에 나오는 거죠. 기여 그대에게 전악을 직을 명하노니 주자 고관 대부들이 마다들을 잘 가르쳐 강직하면서도 온화하며 관대하면서도 위험이 있으며 꿋꿋하면서도 사납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게 하시오. 이에 기가 이르기를 제가 경을 치고 두드리니 온갖 짐승들이 따라 춤을 추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기는 우순식이 사악권이다. 실제로 기는 성씨를 가리키며 원래 고금은 개씨. 자, 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짝대기가 있죠. 세모가 되고 하나씩 있는 개자죠. 개씨의 성표 소리 나오는 표시이다. 자형은 구조상으로 보면 이 글자는 하우 시대의 성씨로부터 나왔는데 이 글자의 해석을 근거로 순전은 하우 후세 전대의 사적, 그러니까 역사적 그 책, 사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마치 당서가 송나라 유가들의 손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 시대 한 시대 지났을 때 책을 쓰게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자의 구조 분석에서부터 논증을 시작해 보자. 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만 딱딱 얘기하는 것을 보고는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읽게 됐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요와 우순시대 신농 양식의 자손이 명시이기로 모두 그들이 족표인 족을 머리에 이었는데 가령 순이 고금은 본자는 원래 글자는 자 머물길 이유를 글자의 근원에서로부터 나온다. 요게 바로 이제 순자입니다. 순자인데 순금인데 본음은
진으로, 그러니까 진시, 우리가 진시도 바로 순이 직계손들입니다. 우리 어깨의 짊어진 역사적 임무가 막중하다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세세대대로 유구하게 내려온 무계제 군혼제의, 자, 이때는 군혼제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는 아는데 아빠는 모르는. 아빠가 이제 아기만 배 놓고 그냥 어디로 가가지고 죽거나 돌아오지 않을 때 아빠가 누군지 모르죠. 자, 어제 케이블 TV에서 차마 고도란 프로를 봤습니다. 그 동네에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데 남자가 여자 쪽으로 장가를 가더라고요. 장가를 가면은 그 집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남자 집에서 울고 불고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옛날 그 모계제의 그 전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변방에는 중국 보면 옛날 그 습속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시 공동사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사회적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차마 고도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어떻게 찾아서 보길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세세대대 유구하게 내려온 모계자 군혼제의 흔적이 있는 전통 풍습 형제이면서 또한 공동처자의 공동자문이 푸날로하시 가정 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이 미중유의 1차 사회대혁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극히 막중한 임무로 이에 관해서는 인물제 순편에서 상론하고 자세히 노라고 여기서는 거론치 않겠다. 자, 순편은 지금 이제 그 월화 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편을 하려면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화폐집이라든지 병명집이라든지 뭐 전적집이라든지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끌어오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자, 이것은 이 순편을 계속 반복해요.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이래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자체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순이 고군문 글자에서 족을 먼저 머리인 것은 족시인데,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된 게 바로 족이죠. 그는 신웅의 아들로 좌전에 기록된 주는 직이 되어 하 이전부터 제사 지냈다라는 그 주시이다. 대화 주시죠. 자, 요게 바로 족이에요. 족은 이것은 바로 이 족자의, 그러니까 이건 후대자고 이게 맨 처음 자는 요거죠. 이 변필이다. 순임금 아들. 이 시칭은 고군문으로 위, 즉 어길 위자죠. 이게 위인데, 자, 이 위자에서 뭡니까? 이 위자가 뭡니까? 자, 공토를 내 발자국, 그러니까 봉토를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킬 위자, 요 위자에다가 내 뭐 입구변, 큰 입구변을 보면 지킬 위자가 되죠. 또 그 순임금이 그 모계제에서 부계를 그러니까 여기서 발걸음 뒤축이란 표현을 붙여서 어길 위자가 됩니다. 요거인데 여전히 족을 자신이 받들어 제사 지내는 족을 머리에를 삼고 있다. 혹시 후세 변이시 족을 머리에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 이절을 떠받친 손을 인을 머리에 옮겨 머리에 삼고 인방이 후예들에 의해 족선으로 족을 먼저 앞세우는 것으로 받들여져 제사받는 족은 어깨거리 아래로 옮겨져 마침내 원래의 인자는 두 발로 변하여 순이란 글자가 되었다는 해석은 누구나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별다른 해석도 없이 두 발이 서로 등지고 있는, 자, 왜 등지게 됐습니까? 이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다가 이제 농업이 생산되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버금합자가 됐죠. 버금합자의 그 마음시장, 그것이 뭡니까? 악이죠.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양족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가 글자가 어릴 천이 되었다는 해석 또한
사이비적 해석이다. 여기서 이에 관해 더 이상 거론치 않겠다. 총괄하면 하오 북벽. 자, 하오 북벽을 뭡니까? 하오 시대 때 다시 목건제로, 모계제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이 하오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는 그 헤라에 대해서 그 머리를 제대로 못 돌고 맨날 뱅뱅 돌죠. 그래서 그 뿌린 씨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것을 하오가 그랬습니다. 하오가 여자들한테 맥을 못 쳤죠. 왜? 여자 때문에 왕이 됐으니까. 부인이 여호와죠. 자, 이 우가 바로 그리스 넘어가 제우스 신이 됩니다. 그 모습을 극한 것이 제우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고 같이 그 고지서 문자를 통해서 본 고지서 역사하고 그리스 신화를 볼 때 참 이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는 순위 사회신문으로 부족 연맹식이 노예제 왕실의 왕위를 탈취하여 모계제의 유품을 원상 회복시킴. 이것이 복벽이에요. 시에 좁힌 족을 시칭자 밑으로 옮긴 것과 순금 당시 조표 부호 조건은 그 위치랑 완전히 서로 반대되게 되었다. 상반되게 되었다. 즉 순 때에는 족이 위에, 하 때에는 족이 밑에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뭐냐, 그 외족이니까 외가족. 나는 외가족, 그러니까 이 신농시 조기에 대한 피를 얻었다는 얘기, 피를 이어받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중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화족들이 계속 우리를 못 잡으면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별게 없어요. 그 역사 반반년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만 쳐다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를 먹으려고 막 그거 했죠. 그래 안 돼요. 자, 그 짓을 중국의 머리 조아려서 자기 왕실을 보존하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전주 이씨들이었어요. 이씨 왕족. 이상이 기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이다. 둘째, 패는 고 숫자와 우리는 곧 논하게 될 것이다. 기 글자 구조상 노자 머리에 족을 먼저 위에 둔 것으로 봉사한 것은 제사를 모신 것은 양각으로 노가 변하여 기가 되었다. 각은 고음, 고로 제곡이 곡이 본칭이며, 그러니까 그 제곡을 제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칭이며 28수쯤의 각성에, 자, 28수가 별자리잖아요, 별자리. 각성이 맨 처음 나온 것은 이에 대한 족을 나타내는 소리 계통의 외 또 다른 반응종이다. 그리고 제지 때부터 각이 제사 의례시 마시는 그릇이 일종으로 명명되었다는 것은 고 오제 근문상 병신각이란 명문이 있어 그 철저한 건 부뚜렷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지는 지, 사는 고 자자의 반체이다. 이상을 근거로 기는 본래 양각을 원수로 삼는 자. 이 아들은 이 자체는 아들 자체가 아니라 사이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자체가 아들로 이야기된 것은 아마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서, 즉 사이로서 동시에 하우의 자매부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하우는 또 고문을 따라 잉첩이 된 딸이 있었는데 기씨는 과연 하우를 숙 또는 부라 불렀다. 이 부를 뭐라고 했죠? 장이를 부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부라한 게 아니라 장이를 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 양국 혼인제의 반영이었다. 다시 말해 노자는 패지 자가 족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패는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설문에서 허신이 해석하기를 머리다. 족에서 고문으로 고증하건대 머리 수는 이어갔다라 했고 단옥제는 주하기를 이 족이죠. 이 족은 고문에서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본디 개와 동물을 15부자라고 했다. 육서 고음에 따르면 개와 이는 모두 15부에 있는데 버릴 기자죠. 기와 기나 설이란 후지기 후세 시친과 부나 비와 같은 우제의 성씨와 동부로 서로 가차할 수가 있었다. 가차가 뭐죠? 음만 같으면 어떤 뜻이 됐든 갖다 빌려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주 이전의 하세에서 직과 이는 당연히 서로 통하는 시칭자였다. 즉 후직과 하우는 통용하던 시칭자로 마치 그들이 봉지를 다같이 우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이 후직과 하우는 중계시 아들이죠. 자, 패자로부터 수정의 수란 개념의 어원이 나온다. 또 일자는 일자인이란 세 글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구문자로 상형자가 아니라 회지사. 자, 회지사는 한자를 말하는 육서 가운데 하나. 글자의 모양이 어떤 사물의 위치나 수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물이 추상적인 개념을 본떠서 만든 글자를 회지사라고 합니다. 회지사자이다. 그리고 이 일자에는 이인이 의이로부터 그 음이 나온다. 제왕세기의 하우의 어머니를 이라 했다. 고 문일다는 말하기를 의는 고설에서 본래 우가 부에서 나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 나중에 다른 썰이 생겨 부의가 의의로 변하였는데 이는 마치 의의가 또 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 경우가 아니겠는가 라 했다. 자, 문씨는 견문이 넓고 지식이 풍부해 필자가 미칠 바가 못했는데 하우가 부의에서 의의에서 혹은 주시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들 세 사람은 당연히 한 사람이다. 이게 중계시죠. 자, 고급률의 고증에 근거하면 하우의 어머니는 중계인데, 자, 이 중계씨가 그 순을 죽이기 위해서 이 순이 딸하고 또 하우의 부인 여와하고 그러니까 사모신과 사모무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다른 장수도 많았겠죠.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순을 죽일 것인가 라는 것을 계책을 논의한 회의가 바로 도산회의예요. 자, 그래서 이 중계에서 나온 게 뭐냐면 구테타라는 말, 중국에서는 종규타라고 그래요. 종규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테타입니다. 그래서 구테타라는 걸 종규타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중계시에서 이름을 따서 이 구테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녀가 인방에서 나왔다는 이 인방이 의에서 음원이 된다. 금문과 가까움에서 인을 변음으로 이라 읽는다. 나중에 이 인은 나중에 이제 우임금의 이름인데 이것을 이라도 읽는데 이것은 나중에 은대 때 시체 시자로 읽기도 했습니다. 그 우임금 때문에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시체 시자로 이렇게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의 초명 시체는 이로 그의 성씨가 된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부씨에 속하는 여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는 하우의 어머니의 중계의 족성이 되고 부이라고 부른다. 또한 주는 중계의 부족 족씨가 된다. 자, 어머니는 뭡니까? 바로 염제 신농씨 계통이죠. 그 세 가지 모두 하우와 후직의 어머니, 중계 1인이 한 사람이 칭호이다. 의는 자성, 즉 양급 혼인이 구별을 적은 것으로 제국의 자일급. 자, 자일급, 또 모일급이고 자일급이 있죠. 모일급은 자일급은 고문을 따라 응처비된 진료를 바로 자일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비에 속한다는 표지이다. 나타내는 기록이다. 이상을 근거로 일자에는 후세의 의인으로부터 그 뜻이 나오며 일자는 이 변필임을 알 수가 있다. 설문에 하이 고자로 썼는데 이 패를 두 손으로 봉사 받들어 제사 모시는 모양이고 족은 뿌리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하이 다이이다. 근데 고조선이 망하고 그 나라를 한나라고 했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여름이 여름이 극기가 시작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바로 하입니다. 여름 하자. 여름은 분열 발달하는 그 시간대입니다. 그런 시간대를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나오는 그 문짝을 하다 보면 역사의 그 시작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반드시 증산사상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증산사상을 제대로 알려면 유불선 기독교 공부해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산사상을 이야기한다? 섣불리 이야기할 게 못 되죠. 알아야 돼요. 자,
하라는 문자에서 바로 두 손으로 제사를 모시는 모양과, 자, 옆에 이렇게 두 손이거든요. 족자. 족을 뿌리로 나타내는 글자로 신농 염제 족계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하자이며, 하계가 고조선을 멸하고 세운 나라 이름을 하로 한 것은 외거족을 높여 정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단 보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하라는 문자에서 바로 두 손으로 제사를 모시는 모양과 족을 뿌리로 나타내는 글자로 신농 염제 족계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하자이며, 하계가 고조선을 멸하고 세운 나라 이름을 하로 한 것이 외거 쪽을 높여 정한 것이 아닌가 보여준다. 자, 이게 엄마 쪽을 굉장히 중요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지 그들은 살 기회라도 있습니다. 살 가망성이라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뻣뻣이하고 자기네가 황제있냐, 자기네가 뭐 있냐 할 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한테 고개 숙여야지 살 수 있다는 건, 이 얘기를 만약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됐던, 여기도 살던 조선족이 있던, 그것을 중국에 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태어난 현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마지막 보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노는 의인이 자가 족쪽에서 나왔다는 뜻이며, 이를 근거로 어미 원숭이는 당연히 모후 혹은 모후로 위필로 하이 모후계의 족칭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근문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수학적인 것은 정확하게 왜 그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빈틈없이 찾아 들어가야지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거야, 그래야 돼, 이런 어떤 허무맹랑한 어떤 생각으로 역사를 찾아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맹점을 가진 것이 당군빨이들이에요. 자, 기와 노와 같은 글자로 변한 것이로 하우가 제를 이은 이후에 만들어진 회의체 문자라면, 그럼 이 희자는 결코 기 본자가 될 수가 없다. 이 글자는 인을 채로 하고 족을 족표와 소리의 표시로 삼아 본음은 족성이고, 자, 기는 후세의 변음이 되는 글자라는 것은 전례에 따라 초보적으로 단정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본음하고 변음이 있죠. 본음은 글자를 만들었을 때 우리 염제 신농시계가 부르는 이름이었고 소리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에 맞게 이름을 붙인 것은 변음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농기구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농기구에다가. 농기구인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좀 풍요롭게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농사 짓는 기구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중국 화족들은 그 자체를 병기에다 붙였습니다. 빼앗고 약탈하기 위해서, 또 수렵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읽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변음을 읽는 게 아니라 본음을 읽어야 돼요. 고로 베이징은 북경이에요. 상하이는 상해예요. 자, 그렇게 부르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자신감 있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 중국이 우리 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했습니까? 말이 어그러진 말을 본음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것이 중국을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것은 한자음을, 그 중국음을 변음을 읽지 말고 본음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네들을, 자, 외가 쪽인 중국 화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정자로 읽고 갑자 기울이 정사라는 해석은 틀린 것이다. 다만 주나라 그릇에 사송적 명문이 이어같은 유사한 문구가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요것을 계속 통해 가지고 이제 화폐집을 중요한 부분만, 그냥 예전에 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좀 헛소리, 뭐 신농 씨하고 전욱이 똑같은 동일입니다. 이런 헛소리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글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 뿌리가 정확하게 어디이고 어디서 아는가 그 자체가 내 자신이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생사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사 판단.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되어 보면 압니다. 되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되어 보면 아는데 그것을 의심한다?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면 그 답이 그냥 나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알고 그 길에 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그 자리에 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